안녕하세요. 뻔뻔한 주식회사입니다. 불바다를 연상시켰던 코스피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황이 0.71% 빠진 3125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일 보여주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정상적인 궤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상승세를 한번 타다가도 중간에 약간의 조정기를 꼭 거치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생물입니다. 달리면 지쳐서 잠시 잠깐 숨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죠. 어제 주가가 잠시 주춤거린 이유는 첫째, 기관이 연일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눈썹이 휘날리게 차익을 실현해서 수익률을 높이려 하죠. 기관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책임을 다 어떻게 지겠습니까? 일단 공공이라는 이름 붙은 곳은 무조건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먼저 챙기려 하죠. 그래서 어제 기관은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주식 화랑에 편승해서 2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 어제는 기관과 개인이 주식시장이라는 링 안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주춤거릴 수밖에요. 개인이 밀어올린 상승세를 기관이 끌어내린 결과였습니다. 일시적인 조정기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뜨아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죠. 공매는 한마디로 떡락이 될 만한 주식을 빌려서 산 뒤에 이후에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공매도는 개인이 하기에는 종목도 많지 않고 규모도 커서 개미들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아래로 추락하는 위기는 초래하진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주는 일단 영향이 덜할 듯하고요. 중소형주가 많은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밀어올린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평가 대비 급등한 종목들이 공매 시작과 더불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공매도 재개가 정말 3월에 시작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재개가 된다면 중소형에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방법도 공매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주식 상승세는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매도 운운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른 나라 선례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재개했어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가 공매도 재개 후에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어제 주식 시황이 약간 주춤거렸는데요. 그래도 이 조정기는 지나고 다시 주식시장은 3200선을 향해서 진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종목 중에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 쪽도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여행업과 카지노 부분이 강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죠. 호텔신라가 3.91%, 신세계 4.94%, 강원랜드 5.06%, 하나투어 3.86%, 모두투어 5.32% 정도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죠. 팬데믹 현상은 점차 수그러들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 궤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해당 종목들은 당연 상승세를 타게 되겠죠. 물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부분에서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한 투자자들이 순환매, 즉 종목을 돌아가면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여행업과 카지노 부분에 손을 댔다는 분석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기존 콘택트 종목이 완전히 잠수를 타고 있어서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들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유주들도 만만치 않은 부활을 알릴 겁니다. 오페크가 감산 규모를 확대로 방향선에 했고 서부 텍사스 원유가가 7.66% 정도로 올랐습니다. 배럴당 52.24달러인데 이 가격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52달러 수준을 회복한 가격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유 부분에서도 활기를 띠게 되겠죠. SK 이노베이션, GS, S-오일 등 국내의 실적이 좋은 정유사들 중심으로 해당 종목들이 점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87척을 수주한 조선업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이번에 이 정도 양을 수주함으로써 중국에 뒤처져 있었던 랭킹 1위 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조선업이 최근 몇 년간 헬에 가까운 침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선 관련주도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일단 기업은 기업 실적 대비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잠시 저평가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저력이 있거든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등은 코스피가 30% 정도 올랐어도 상승 대비 27%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던 약간은 저평가를 받고 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좋은 매출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주식시장이 약간은 흔들릴 수 있는 조정기가 와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내구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도 될 듯합니다. 현대차와 애플의 합작에 대해서 국내에선 현대자동차 주가가 19% 정도 오르면서 기대감을 보였는데 이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만족할 만한 애플카를 초기에 만들어내기까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현대차가 얼마나 서포트 해주나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 있겠죠. 워낙 변덕이 심한 애플이라 협력업체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조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지만 이를 털어내고 다시 본 궤도에 올라 상승 랠리를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주식 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